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허먹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 교회가 국가 역사 정체성을 온 나라 단위, 국가 단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입으로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이 자기 나라 단위 국가 내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각 나라 역사 단위에 지금까지 적용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하신 일을 적용해서 국가 역사를 다시 한번 이제는 바로 세우는 거죠. 국가 역사 정체성을 세우는 거다. 2012년에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각 나라마다 그 국민들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이념들, 어떤 참 뭐라나 이런 거를 뭐라고 표현하기가 그랬는데 어떤 정상적인 아니면 바람직한 국가 형태를 이야기할 때 민주라고 하는 이 개념이 지금 현재 모든 국민들에 있는 내용을 마음을 하나의 표현한 단어라 그래 보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를 통해서 국가가 나아가는 형태적인 국가의 어떤 형태에서 바른 국가다라고 올바른 국가라 할 때 거기에서는 법률이 국가의 법률이 제대로 운행되고 제대로 집행되어지는 이런 어떤 구조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법하고 관계됐던 내 개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지금 현재상 대한민국의 이 위치가 국가에서 정체성을 이루는 인류의 2012년 이후로 모델 국가인데, 모델 국가인은 지금 현재에 우리가 참 전 세계에서 모범적으로 국가법은 어떻고 민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다 하고 그걸 내세울 형편에서 우리가 모델이 아닌 거죠. 이 모델이 되어지는 현재 시국에서 현재 형편에 보면은 이런 걸 한번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어릴 때, 지금부터 한 20, 30년 전이죠. 제가 교회 나온 지가 한 50년 넘었으니까, 그 절반쯤 되는 한참 젊을 때, 청년 때에서 이제는 결혼해서 아이들 기르고 앓고 있던 그때쯤에서 교회에서 나타내는 표현 중에서, 교회에서 설교조 중에 가장 많이 듣는 예화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3가지 거짓말, 참말 아닌 거짓말 이런 게 있습니다. 즉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 되어지는 3가지. 장사하는 사람이 믿으면서 장사한다. 이런 거죠. 거짓말인데 이것을 마치 참말처럼 이야기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노처녀 시집 안 간다 하고 막 떠벌리고 다니는 처녀, 그거는 거짓말이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이 들은 그 사람이 나이 많이 들은 사람이 난 빨리 죽고 싶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이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현재 입장에서 보는 거죠. 거짓말. 5.18 민주화운동이 민주를 꽃피우는 사건이다.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헌법이 지켜지는 우리법 연구회가 그 법관들 사이에서 조직되어 있는 이 헌법 체계가 지켜지겠다. 올바르다.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가 우리법 연구회가 있음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이 더욱더 발전적이고 지켜지고 공정하게, 법이라는 것이 공정인데 공정성이 있다.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죠. 새빨간 거짓말이다. 또 한편으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북한을 말하는데 과연 민주국가로서의 바른 호칭도 그렇고 민주를 바로 나타낼 수 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새빨간 거짓말이 되어지는 시점. 전에는 이것이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었는데 새빨간 거짓말이 되어지는 시점. 5.18도 뭐 1980년도에 이것이 일어난 데도 불구하고 이제서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다. 우리법 연구회라는 것도 그때가 됩니다. 1980년대 김대중부터 시작해서 우리법 연구회가 지금 그 형성되어지는 이제 뭐 싹이 트고 하는 그런 때가 되니까 그것도 오래전에 있었는데 그것이 그 거짓말이구나 하고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되는 거죠. 연대가 같이 지금 요 근래 오는 거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새삼스럽게 이거는 뭐 1950년대부터 48년, 49년 요때쯤에서 호칭했는데 이것도 새삼스럽게 부각되는 지금 때에 바로 문재인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그런 별명이 분명히 붙어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래 붙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 박근혜 2012 박근혜와 문재인 요 간격, 요 갭, 대한민국의 헌법이 불안하다 하는 시점, 그리고 5.18 민주화라는 이것 자체가 새빨간 거짓말의 민주화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 새빨간 거짓말 민주주의, 뭐 이런 거는 뭐 전 세계가 인정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고, 이것이 이제 그 같이 문재인 정권에서 드러난 하나의 우리 민족이, 우리 국가가 나름대로의 걸어오는 그 흐름에서 어떤 역사 가운데서 드러나야 될 시점. 그동안에 이것이 잠적해서 드러날 그것이 기미가 없었는데 이제는 이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드러나야 될 시점. 그것이 지금 이제 이 정권이 저지르는 가운데서 다 드러나는, 우리 국가 역사 가운데 요런 사건은 우리 국가 역사 가운데 반드시 반대적인 것으로서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사건을 찾아가는데 그 반대적으로 우리는 어디까지 잘못 갔느냐, 국민들 전체가 인식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현재 국가 정치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는 더 이상 가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어떤 가이드를 현재적으로 보여준다는, 현재적으로. 물론 뭐 우리가 이조시대라 하는 그 역사, 왕들의 역사가 있는 그 실록이나 이런 거 봐도 왕들 중에서 이조의 500년이나 가도 500년 역사 가운데 왕들이 다 세종대왕 같은 왕들은 있은 것도 아니고
영조, 정조라고 하는 상당히 평이 좋은 그 왕들만 있은 것도 아니라니. 그 속에 참 파란 곡절, 정말 이런 사람이 왕이 되게 되느냐 하는 그런 사람도요, 씨족에 의해서, 혈족에 의해서 왕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침이 있잖아요. 부침이. 잘하는 왕, 못하는 왕, 이래 있듯이 아주 폭행, 이래갖고 나라가 유지돼서 갈 정도로 그런 왕들도 있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현재적으로 박근혜, 2012 박근혜와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것을 동시대에 있는 사람이 이걸 정리해 놓는다. 이런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는 끊어지지가 않는 또 하나의 아주 묘한 어떤 역사가 이어지는. 도대체 누가 이런 역사를 관장하려고 우리에게 이런 일이 났을까? 과거에도 나라가 완전히 폭삭 망하고 점령당해서 도무지 못 일었을 것 같은 그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945년에 그 36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45년에 독립이라고 하는 이것을 얻게 되는, 우리가 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회한 바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지금 독립이라는 그 국가를 유지하는, 이것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거냐.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2019년 현재에 2012 박근혜와 지금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이 정도 되니까 멸망 더 이상 소망 없는 국가로서 계속해서 좌절되거나 참 국가를 진짜 난도질해서 우리 국가 있으나 마나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앉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나타난 이 국가의 역사, 이런 발자국을 통해서라도 견뎌왔던 이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또 다른 어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국가 전체에서 소명이 있는 거고, 이 소명을 국가 단위 안에서 하나님의 하심의 쓰심에 대한 그 기대를 하는 그 사람을요, 하나님은 현재적으로 반드시 사용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결국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2012년 2012 박근혜와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향후에 대한민국의 국가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바라봐야 될 하나의 모델이죠, 모델. 2012 박근혜와 문재인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바로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참 대한민국이 걸어간 어떤 역사, 정체성, 그걸 지향해서 참 한없이 달려가는 발걸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대통령이 아예 적국에 유리한 쪽으로 모든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자체가 아예 적국을 지향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앞으로 이런 정치 대통령, 대한민국 국가를 맡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앞으로는 있겠느냐? 있으면 아주 두 번 있으면 안 되죠. 과거에 비슷한 통치를 잘못한 왕들이 있지만 적어도 국가라든지 국민이라든지 국가를 대표한다 하는 그 위치는요, 변함이 없었어요. 그걸 두고 폭행을 하고 폭정을 한 건 있더라도 그 뒤에 국가라고 하는 이 개념에 나름대로의 왕으로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그 책임은 분명히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것 자체를 몽골히 없애버리는 그런 통치자가 지금 현재 통치하고 있다. 남한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북한을 더 걱정하고, 남한에 그때 고성에 산불이 있으니까 북한을 더 걱정하는, 전 세계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써도 완전히 이거는 전 세계에 살인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미사일 막 띄워보내고 그런 데고,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말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을 두둔하러 전 세계 외교하러 다니는 거예요. 걸피하면 나오고, 걸피하면 국가에서 뭔가 국내에서 무슨 이론 여론이 안 좋다 싶으면 꼬막 외국 나가지고 뭘 하는, 외국에 뭘 하러 나가는지 표현도 없이 나가고는
미국에 뭐 오지 마라 캔들 불고 기어코 가고 북한을 좀 잘 봐달라 하고는 잠도 못 자고 그러고 지금 일본하고는 뭐 거리를 엄청나게 두고 있으면서 전 세계에서 고립 정치를 지향하잖아요. 대원군의 제국 정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온지 우리가 지금 보는 거죠. 왜 36년에 일제 탄압이 왔느냐, 일제 강점기가 왔느냐, 그건 대원군의 제국 정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흐름이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역사적으로 서로 다른 나라하고 서로가 연결하는데 우리나라는 제국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형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스스로 전 세계 가운데 참 경제 11이라 하는 어마어마한 위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너지게 만들면서 스스로 반대국가로 전 세계가 나름대로 참 북한에 대해서 이런 정치를 하면 안 된다 하는데 그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건 왜 그러느냐? 운명이라는 운명, 문재인의 운명이라고 하는 이 구조에서는요, 이해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해가 된다. 또 하나의 그 운명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은 지금 조국이라 하는 지금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고 있는 조국이라 하는 그 이름의 어떤 운명, 조국의 운명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보는 거죠. 왜 이 말을 나오냐면은 2012 박근혜와 문재인의 차이, 국가에 대한 정체성을 국민들이 이렇게 비교할 때, 이조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쭉 넘어오는 왕들도 그랬고, 박근혜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에는 적어도 국가라고 하는 이런 내용. 내가 지금 현재 땅을 딛고 있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 국민들이 국가라, 국가란 말은 안 쓰더라도 왕이라 하는 데서 자기의 어떤 삶을 연결하는, 왕이 잘못되면은 내 존재도, 거다가 자기하고 같이 결부시키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민족이 나중에 국가 형태로 되어지면서 3.1운동이나 일본 강점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국가와 더불어서 연결하는 단어가요. 이게 조국이거든, 조국. 국가는 말이 없었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헌신을 하는 몸을 던지고 뭔가 해보겠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국가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자기의 어떤 일들. 그럴 땐요, 조국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조국. 대한민국 국가가 없더라도, 그때는 대한민국이란 이런 장치가 1945년이 일어나기 전에도 개인이 삶을 살면서 국가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전부 다 그런 말을 조국이죠, 조국. 조상이 있는 국가. 이런 형태로 한자로는 그래야 되잖아요. 내 조상이 묻혀 있는, 내 조상이 살았던 땅. 그 조국이죠, 조국. 근데 지금 청와대에 민정수석이 있는 이름이 조국이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 사람이 법률가란 말이에요. 법률가라고 말하기도 조금 애매한, 좀 그래요. 서울대 지금 법률을 가르치는 교수로 있는데, 판사도 안 해봤고, 검사도 안 해봤고, 단지 책만 갖고, 지금 서울대에서, 어떤 교수 자격을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이상한, 좀 이례적인 내용이에요. 어떻게 해서 서울대에서 그런 일을 하면서, 사법고시도 패스 안 하면서도 어떻게 교수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마 그것도 좀 한번 찾아봐야 좀 분석해 봐야 될 내용이지만, 저는 이 조국이라고 하는 말, 이 사람이 조국이라는 말을 언제부터 썼을까? 이름을. 의도적으로 이름을 개명했지 않았을까 하는 것까지 드는 거예요.
지금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저거는 민정수석이 벌써 갈라지도 한참 오래전에 떠나야 되는 그 위치가 있는데 이제 뻐젓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거는 다 바꾸더라도 이 조국은 못 바꾸는 거예요. 이제 그걸 갖고 연결하는 거죠. 문재인에게 운명적인 어떤 삶이 북한에 나름대로 대통령질 하면서 북한을 이렇게 결합시키려고 하는 그 어떤 사명이 주어진 사명이 운명을 통해서 주어진 게 있어서 그 막 몰두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북한으로부터 내려온 간첩들에 의해서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개인의 자기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또 운명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개인에게 주어지면서 이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도 바꾼 또 다른 운명을 가진 청와대 두 사람, 서열은 대통령이고 대한민국 헌법으로 보면은 서열은 대통령이 문재인이고 그 다음에 민정수석이니까 얼마든지 교체가 될 수 있는 인사권을 행성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한편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편에 볼 때는요 두 위치가 서로 바꿔 있을 수가 있다는 게 누가 위에고 누가 아래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수석은 조국 수석은 무슨 일을 해도 문재인이가요 손을 못 대는. 그리고 지금 이제 조국 수석이 하는 일 자체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밀어붙이는 게 공수처. 요 공수처 법안 만들겠다. 야당은 그 반대하는 그런 법안 만들면 안 된다. 검사조차도 검사나 법조인조차도 그런 법을 만들면 안 된다. 인데도 뭐 밀어붙이는 이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에 있는 동안에 이게 법안이 통과돼 버리면요 완전히 대놓고 이거는 독재가 법적으로 얼마든지 막 1인 독재가 가능하고 바로 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한 사람이 바로 김정일하고 만나서 야 우리 바로 통일하자.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 될 수 있도록 그게 장치라니까. 그걸 지금 조국 수석이 끝까지 밀어붙이고 검경 뭐 수사권 조장하고 이런 까지 막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서울대 사람들이 약점이 그런 거예요. 약점이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내가 그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현대에 있을 적에 현대그룹의 그 영어 성적, 뭐 여러 가지 실력을 겨루는데 영어 성적을 갖고 겨루는데 현대그룹의 수천 명, 그 사급사원 이상 수천 명이 되잖아. 수천 명 사급사원이 그 당시에. 근데 그 중에서 시험을 다 치는데 1년에 2번 딱 현대그룹의 전체에서 5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어마어마한 실력자가 제가 있는 회사의 부서에 같이 있는데 그거 하는 사람이 하는 일을 내가 대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려고 했던 독일 연수를 내가 대신 간 거예요. 약점이 뭐냐면 현장을 몰라. 현장을. 책만 보고 하기 때문에 책 밖에서 나오는 이건요 어떤 것도 접근이 안 돼. 융통성이 없어요. 융통성이. 운명이라는 요소도 바로 그거 딱 같은 거예요. 딱 주어진 것 같으면요 대통령이 가져야 될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폭은 절대 생각 안 하고 딱 주어진 그 틀에서만 움직이는 그게 똑같은 책을 통해서만 이론을 통해서만 익혀져 있는 그 서울대 사람이나 북한에서 나오는 지령에서 움직이는 사람이나 똑같은 운명이라는 위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름 자체가 그 자체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향했던 이 국가와 연결해서 조국이라는 속에서 자기의 몸을 사르던 그것 자체가요 사실 2011 박근혜 이전에는 그게 가능했는데 이후에는요 우리 국민들은 물어봐요. 조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 가지 사람들요 어디도 못 찾게 되는 국가를 위해서 시대가 그런 거예요. 국민들 자세도
조국이라는 그 자체가 있어서 뭐 그 뒤집어서 그런 일부러 그 조국이란 말을 그것을 이름을 바꾸고 였는지 모르지만은 그 현상이 너무 뚜렷하다는 거지. 국민들 자체가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런 헌신하는 자세가요, 이제는 뭐 심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지역적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호남 지역이다, 이래 보는 거죠. 5.18 민주화운동하고 왜 5.18이 왜 광주 지역에, 왜 호남 지역에는 유독히 반국가적인 이력이 그렇게 많으냐? 그 지역적인 요소가 지역적인. 거기에는 그 풍토는 오래전부터 쌀이 많이 나오고 곡식이 많기 때문에 땅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국가와 연결해서 국가가 통치를 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땅이다. 이 국가에서 내가 존재하는데 국가에 헌신했다. 이 내용보다는 국가의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 그걸 갖고 누가 많이 가지느냐. 완전히 금전적으로 그 내용이요.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대한민국 국가 역사에 이거는 뭐 이조시대가 아니고 고려시대 아니고 오래전부터 그 땅이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국가에 대한 헌신보다는 거기에서 나오는 곡물에 대한 그 이권적인 요소가요, 그 굉장히 심화되어 있는 그런 문화적인 요소가 있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그거하고 광주 5.18 사태와 같이 경부되고 북한하고 같이 연결되고 현재도 농민 사상이나 농민적인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항상 이질적으로 지금 햇볕 정책 해가지고 햇볕 정책에는 햇볕용 물론 그렇지만 지금 태양광 커가지고 지금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전부 다 이제 땅에 대해서 이전 땅에 대가도 태양광에 나오는 수익을 전부 다 어느 지역에 가냐? 광주 지역에, 호남 지역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 돈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국가라는 짓에서 조국이라는 내용을 연결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너무 이야기야, 너무 이야기. 그러한 어떤 이질적인 요소가 있다. 우리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 속에 사촌이 논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 다른 지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런 것이 연결되고 호남 지역에 있는 그 땅, 그 땅을 사니까 배 아플 거는요, 당연하죠.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사촌이 논을 사면 아이고 잘 됐다, 나도 좀 덕보겠다. 이게 거의 대부분이 다른 지역이에요. 그런데 호남 지역은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니까. 요걸 자체로 우리 좀 정리를 해서 이 조국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국가 가운데 사라지고 있는 이런 때에, 그게 국가가 이게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해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게 잘 되면 얼마든지 잘 되는 건지 못 되면 얼마나 잘 되는 게 내가 아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을 우리 교회는 국가유사 정책을 통해서 국가유사 정체성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국가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하심에 대한 어떤 국가에 대한 어떤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 그래서 그걸 갖고 정체성을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와 개인이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해야 될 어떤 교회의 위치를 한번 또 우리가 새겨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주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오늘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